그러면서 존 버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는 것과 누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벌거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누드는 타인이 자신의 벗은 몸을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로 벌거벗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벗고 있는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책은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도 만약에 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다른 방식으로 보기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에 미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나 혹은 뭐 그림이나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 내가 느낄 때, 그리고 혹은 그 사물이나 사람이나 그림이 나를 확 끌어당긴다고 느낄 때 나는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림에 훅 끌렸는데 저는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그림에 왜 끌렸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학문이 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의 원인이 알 수 없음에서 알 수 있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탐구하는 학문이 미학이 아닌가 싶었던 건데, 이 책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그런 연습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작품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 또한 몹시 인상적이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작가 존 버거는 1926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돌아가신 영국의 화가 겸 소설가 겸 미술 비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할세이건의 코스모스처럼 1972년도에 영국 BBC의 TV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고 방영된 다음에 존 버거가 글로 다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다른 방식으로 보기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정형화된 시선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소설에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앞에 두고 그 나무를 그릴 때 보통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던 나무의 이미지를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지금 눈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놓고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그 눈앞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나무의 이미지를 내 그림에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 화가가 말했던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나무를 보이는 그대로 그려야지 네가 알고 있던 대로 그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책은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책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고정된 시각, 스테레오타입의 시각을 뭐랄까 좀 비판한다? 비판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 상대를 바라보는 너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시각이 정말 맞은 건지 생각은 해 봤니?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챕터는 이게 중요한데 여성들의 벗은 몸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는 유화의 발달 이후 사물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림이 어떻게 인간의 소유욕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과거의 시각적인 언어를 독점하고 있던 미술이라는 장르가 현대에 어떻게 광고라는 장르로 변화해 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총 4가지 챕터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텐데, 이 책이 1장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장을 보시다가 많이 포기들을 하시는데 이 개념 설명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1장만 어떻게든 이제 어떻게 저떻게든 넘어가시면 이제 2장부터는
네, 읽을 수 있는 글이니까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먼저 첫 번째 챕터인 보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존 버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본다는 행위가 결코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무를 그리는 사람들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진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사진이 어떤 기계적인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진가의 시각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같은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가가 그 중에 한 장을 고른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에 가장 일치하는 사진을 고른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진 또한 사진가의 시선이라는 어떤 틀을 통과한 이미지라는 거고요. 이처럼 한 장의 이미지는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그 이미지를 창조해낸 예술가의 시각,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의식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결국 미술은 과거로부터 소수 특권층이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꾸며내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신비화된 이미지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시죠. 중세 시대, 르네상스가 막 시작됐던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다빈치라든지 보티첼리라든지 이런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한정되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보티첼리나 다빈치의 그림을 소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근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미술에서 원근법은, 여러분 원근법 아시죠? 그 소실점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모아가면서 이제 입체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근법은 그 소실점의 활용 덕분에 그 이미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객 입장에서 어떤 원근법이 사용된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이 관람객이 마치 우주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존 버거는 신의 시선으로 그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 걸어놓은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다라고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 깨졌는데, 그러니까 먼저 근데 카메라의 발명 이후에 어디에도 세상의 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이미지의 소유자가 세상의 유일한 소유자가 아니라 대량 복제된 이미지의 수많은 소유자 중 한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존 버거가 끌고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술 작품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희귀성으로 인해 어떤 신성함까지 더해졌다라는 거고, 아무나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 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대량 복제가 가능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대량 복제되어 가지고 누구나 그 그림을 가질 수 있고, 그 그림을 볼 때 그 누구도 내가 세상의 지배자라는 의식은 갖게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맥락이 오묘하게 넘어가는데 이걸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존 버거는 이미 어쨌든 대량 복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미술 작품이 가지는 어떤 희귀성, 이게 사라졌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희귀성이 마치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유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거를 신비화시키기 시작했냐면 이런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를 볼 때 우리는 어디서나 모나리자를 볼 수 있지만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만 오직 진품이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서 보는 모나리자는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야. 이런 식으로 장소에 특화시켜서 그 이미지들을 신성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원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가치 또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미술 작품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런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존 버거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미 대량 복제가 가능해진 이후 그림을 소유한다라는 어떤 특권은 사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탄성에 의해서 그 그림이 진품이 걸려 있는 장소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가격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아직도 그 그림을 신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것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장에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술 작품을 아주 소수만 소유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 미술 작품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진 후에도 사람들은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마치 알고 있는 나무를 그리려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바로 일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미 소수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게 된 지도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마치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때인 것처럼 느끼려고 노력한다. 의식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일장에서 던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챕터가 제가 가장 큰 인상을 받은 챕터인데 두 번째 챕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벗은 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내용인데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국 남성의 사회적 존재는 그가 소유하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판단되어 왔고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남성의 소유물로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성은 그 자체로 본인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타인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여성들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이 있다면 굳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성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시선을 통해서 그 만족감을 높여야 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 문장을 존 버거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남자는 여자를 본다. 여자는 남자가 보는 그녀 자신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거울을 볼 때도 그냥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남자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거울을 본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드화인데 그러니까 존 버거는 누드화들을 보면 그 그림 속 여성들은 그냥 벌거벗은 게 아니라 관객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옷을 벗은 게 아니라 관객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 옷을 벗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속에 목욕하는 여인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림 속에 목욕하는 여인들이 등장하는 그 그림이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게 되는 거죠. 훔쳐보게 되는데 그 목욕하는 여인들 중에 한 명은 꼭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여성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면서 존 버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는 것과 누드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벌거벗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인데 하지만 누드는 타인이 자신의 벗은 몸을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로 벌거벗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누드화 속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성이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른 남성이 등장하더라도 그림 속 여인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나는 당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나 존 버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과거 유럽 미술에서 화가나 관객 또는 그림의 소유자는 대부분 남성이었겠죠. 그리고 그림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보통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관계는 지금까지도 우리 문화에 깊이 각인되어 있고 심지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자들 스스로도 자신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 존 버거는 결론을 확실하게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그 누드화를 보면 그 여성들은 분명히 그 그림을 보는 관객을 의식하는 상태로 옷을 벗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인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존 버거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행위인지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많은 누드화들이 있는데 우리 눈앞에 우리 상상 속에서 그 누드화 속에서 벗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생각해 봐라. 그래서 저는 인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네 옷을 벗고 저를 이렇게 그윽하게 네 만약에 그림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네 그러니까 불편할까.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 벗고 있는 대상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동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유화 아시죠? 기름 물감. 그러니까 유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생생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화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것은 어떤 그림을 소유한다면, 그러니까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물들도 함께 소유한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물건을 탐욕스럽게 소유하려는 욕망이 서구 미술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그림 속에 여러 가지 사물들을 집어넣은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된 예가 이제 초상화인데, 근데 초상화의 경우는 그 인물이 소유하고 있는 권위와 권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상화를 보면 그 중세 시대 때 초상화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의 주변에는 특정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그 초상화 속에 표현된 모든 그 소품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네 활용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던 화가들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렘브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년에 그린 렘브란트 자화상 다들 잘 아시죠? 말년에 그린 자화상을 보면 그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덕분에 그의 그림은 한 존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소유한다라는 게 그림을 소유하고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건까지 함께 소유한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의 그러니까 결과값이 아니라 렘브란트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무엇으로 덮이지 않은 그 순수한 한 존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진짜 걸작을 만들어내는 화가들도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 명함에 적혀 있는 직책이나 혹은 내가 걸치고 있는 옷, 내가 속해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이 내 존재를 대신 말하게 한다면 그것이 진짜 나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명함에 있는 직책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부끄럽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로 나를 가려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왜소한 존재일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렘브란트는 그 생각을 내 몇백 년 전에 훨씬 더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발표된 게 1972년이라는 걸 감안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주로 우리 기억에 있는 그 잡지 광고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보그나 엘르나 이런 잡지 광고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광고 속에 있는 멋진 모델들의 시선이 왠지 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냥 텅 비어 있는 시선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상품을 가진 그 모델들은 그 상품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텅 빈 시선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이 상품을 구입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처럼 무심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속 이미지들은 너희가 이 상품을 구입한다면 너희 지갑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하지만 돈 따위를 잃는 사소한 피해 대신에 훨씬 더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 훨씬 더 큰 선물이란 바로 타인들의 선망 어린 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 광고에서는 과거의 미술 작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전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소유한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광고와 그림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림과 광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그 그림의 주인이 현재 소유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는 형태니까 그것은 현재형이죠. 현재형으로 표현되는데 반해서 네, 광고는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 초라하지만 이 제품을 구입해서 네가 착용한다면 너는 네, 우리처럼 될 수 있을 거야라는 미래형 메시지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상태를 제시한다는 건데, 하지만 문제는 그 완벽한 미래 상태는 끊임없이 유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광고 속 이미지를 보고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그 제품을 걸치면 우리가 바로 그 제품 속 모델들처럼 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사서 착용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가 되고 싶은 욕구는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존 버거는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광고 속의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원했던 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아, 내가 이 제품을 입으면 나도 그들처럼 보이겠지라는 그것이 환상이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그 제품을 입었을 때 내가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계속해서 네, 자가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게다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상태와 현재 그 자신의 상태가 끊임없는 모순에 부딪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어. 근데 누구나 그 간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광고는 그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마치 이 제품을 구입한다라면 그 간격을 단번에 메꿀 수 있는 것처럼 네, 계속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간극은 절대로 메워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우리는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광고는 계속된다. 이렇게 이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